고1, 2 모의고사가 고3 돼서 떡락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잘 지내셨죠? 이번엔 그 과목별 내신 준비 방법, 교재 등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학기 기말이다 보니 아이들이 아마 그동안의 시험 결과로 많이 다운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슬금슬금 정시 생각이 날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은 아주 잘 나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고2는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고1도 벌써 바로 정시파 하겠다고 얘기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내신 준비를 애매하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이 갈고 정시 준비하지 않으면 정시 선언하고도 수시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내신은 조금만 더 준비해보면 좋겠죠. 고1이라면 무조건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하고 고2라고 해도 가능한 마지막 시험을 잘 준비하도록 해보자고요. 어차피 고3 되면 절대평가 과목들이 다수고 또 어차피 내신도 수능형으로 문제가 나오니까요. 아무튼 내신을 더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죠. 그래서 고3 모의고사, 수능은 고1, 2보다 얼마나 힘든지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내신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걸 다 알고도 정시하겠다 하면 열심히 지지해 주시고요. 정시파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고1, 2 모의고사가 고3 돼서 떡락하는 이유. 첫 번째, 고1, 2 모의고사 성적은 과장되어 있다. 1, 2학년에 이제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정말 대충 봅니다. 제가 모의고사 공부 방법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모의고사를 많이 준비해서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평소 모의고사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 그냥 엎어져서 자는 친구도 있고 한 번호 쭉 찍고 그냥 편하게 쉬는 친구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친구들은 대충 보고 있는데 1학년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혼자 잘 보게 되면 정말 오해합니다. 수준 파악이 안 돼요. 100분위가 과장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고3 되어서는 다들 이제 작정하고 열심히 보면 그때 이제 우리 아이 수준이 드디어 드러나는 거예요. 민낯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 2학년에는 단순히 등급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서도 100분위를 확인해야죠. 1등급도 안전한 게 아니고 99%, 98% 정도 나와야 1등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고1, 2 모의고사 성적은 뻥튀기 되어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성적을 내 맘대로 평가해 왔다. 그동안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 내 마음 편한 대로 평가해 왔을 거예요. 시험에서 실수 한두 개 당연히 하겠죠. 그때 이제 1컷에 걸려 있으면 마음속에서는 내가 실수 안 했으면 당연히 1등급이지. 당연히 2등급이지. 이렇게 실수를 안 한 점수를 마치 지금 내가 맞은 점수처럼 생각을 합니다. 실수도 그 성적인데 말이죠. 과목별로 다 한두 개씩 실수한 거 그걸 다 맞았다고 생각하면 대학이 몇 계단은 바뀌는데요. 또 선택 과목 공부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아직 엄매를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문학 독서 이 정도 맞았는데 엄매 공부해서 다 맞아버리면 바로 몇 점이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안에서 못 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안에서 컷 점수가 그런 건데요. 친구들 모두 그러니까 열심히 보지도 않은 누백인데다가 여기에서 과목별로 점수를 가감해서 평가해 버리니까 이중으로 이제 과대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능은 과목별로 가장 못 본 그 시험 결과를 조합하면 된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생각하셔야 고3 돼서 놀라지 않으실 거예요. 세 번째, 고3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고1에서 고2 갈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진 않아요. 그런데 고3에 가면 난이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과목별로 이제 시험 범위를 거의 다 나가게 되니까 문제를 혼합하고 융합해서 내기도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려워져요. 전 범위가 되어버리면서 여기저기 이제 지문도 막 소환이 되거든요.
또 영어라면 그 1등급 비율을 뭐 7%, 8%로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더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고3 돼서 유지만 해도 성공한 거라고 다들 말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수능 날의 압박감이 어마어마하다. 뭐 수능일의 멘탈이 사람마다는 다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 하루에 12년 공부가 결정되는 정시라면 또 더 압박감이 심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날의 압박감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흔하게는 이제 뭐 시험을 치르는데 이제 국어가 망하면 이후 과목이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아요. 평소 학교에서 볼 때보다 또 긴장을 크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또 엄청나죠. 그러면서 과탐, 사탐 그 시험 볼 시간에는 거의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머리가 타버린다고도 하고. 또 문제 풀다가 막히면 또 버릴 건 버리고 뭐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그때 머리가 또 안 들어가니까 그 타임 어택에 현역은 완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탐구 점수도 생각보다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편하게 치르던 모의고사와는 정말 다르다는 거, 수능은 실력 발휘가 잘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러니까 뛰어난 재수생, N수생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이 얘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육모에는 재수생, N수생이 들어오고 구모에는 이미 대학에 합격해본 반수생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능에는 정말 숨어있던 응시자들이 다 들어옵니다. 최근에는 또 의학계열 인기가 올라가면서 아주 뛰어난 학생들도 상당수 재도전을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또 과목별 괴물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괴물들이 다 최저컷을 올려놔요. 그 친구들도 또 이제 폭망하는 과목이 생겨서 재수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한두 과목은 잘 보니까 컷은 확실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 수가 1컷이 92가 많았죠. 이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고등 1, 2학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백분위, 뛰어난 재수생, N수생이 들어와서 힘들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상당수 하위권 친구들이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사실 내 위로 재수생, N수생 들어오는 문제는 정말 다들 잘 아시는데 하위권 그 상당수 친구들이 시험을 안 본다는 건 많이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모의고사는 그냥 다 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치를 생각이 아닌 친구도 학기 중에는 다 봅니다. 그런데 모든 친구가 이제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수능 점수가 필요 없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중하위권 친구들 그 상당수 약 15%가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입시를 끝낸 상위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8등급, 9등급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7등급이 이제 8, 9등급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 퍼센트가 얼마나 내려갈지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들어오고 아래로는 빠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1, 2 모의고사 성적이 그 수능에 떡락하는 데는 이 5번, 6번이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고3 모의고사 수능 참 어렵습니다. 이런 제 이유들 들어본 것도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시험을 치르고 나면 정말 한 문제로 대학이 바뀌고 그 최저에 또 걸리면 1점으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그래도 정시가 유리하다고 확신할 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정시로 결정하셨다면 그냥 그런 평범한 노력으로는 정시에서 성공하기 정말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네요. 이걸 다 알고도 나는 정시파다 하는 친구는 내신 기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페이스로 이제 정시 준비하시면 되고요.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요. 아이 친구 중에도 수능 날이 가장 잘 본 시험인 경우도 몇 명 있긴 했고요. 고등 되면 엄마 말 듣고 하는 애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잘하든 못하든 알아서 하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본인이 잘 아는 줄 알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정확하게 얘기는 꼭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옆에서 돕는 조력자, 그저 아이들 팬클럽 회장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엄마는 극한 직업이지만 아이들이 더 잘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힘드셔도 같이 파이팅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